이 사연은 경상남도 한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이름과 일부 정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당의 반질반질한 물건들을 비추며 영자의 마음속에도 따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70 넘은 나이에도 영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을 유지했죠. 손에 익은 습관이 되어버린 이 일과가 영자에게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왜 아직도 모아두세요? 버리지 않고.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영자의 생각을 끊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창고 한켠에 보관해 두었던 영자의 오래된 그릇 세트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건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야.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 이런 낡은 그릇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보기만 해도 구식이라 창피한데. 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쓰레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 영자의 가슴에 작은 상처가 남았죠. 하지만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친구들 모임 있는데 옷 좀 사야 할 것 같아요. 용돈 좀 주실래요? 영자는 한숨을 삼키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죠. 이거밖에 없니? 내가 뭘 사겠어요, 이걸로.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연금도 얼마 안 나오는데. 에이, 어머니도 참. 평생 살림했으면 돈 좀 모아두셨을 텐데. 돈도 없는 주제에 왜 그렇게 TV는 보고 그러세요? 전기세 아껴야죠. 수진의 말은 언제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씨가 서서히 커지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면서 영자는 언제나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죠. 다음 날 영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도 선선해 빨래 널기 좋은 날씨였지요. 그때 수진이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 새 가방 보세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라던데 350만 원 주고 샀어요. 어때요? 수진은 자랑스럽게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빨래 집게를 입에 물고 잠시 바라보았죠. 350만 원이라니. 영자의 한 달 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그냥 예쁘다고요? 이거 명품인데.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죠? 돈이 있어야 명품도 살 수 있는 법이니까. 수진의 말에는 늘 영자를 찌르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죠. 속으로는 분노가 점점 쌓여갔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자는 늘 그랬듯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식탁에 앉자 영자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오늘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네. 맛있겠다. 민수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영자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는 아들이었지만 수진 앞에서는 그마저도 조심스러웠죠. 아유, 여보. 매일 김치찌개만 해요. 질리지도 않아요? 수진은 숟가락을 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김치찌개는 맛있잖아. 이제 좀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돼요? 항상 똑같은 음식만 해서 저는 지겨워 죽겠어요. 영자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민수가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았죠. 하지만 수진의 끊임없는 비난은 영자의 인내심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기 엄마,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양복 좀 맡겨야 하는데. 여보, 그런 거 왜 어머니한테 부탁해요? 제가 해줄게요. 수진이 민수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있지 않았죠. 영자는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영자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분노가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영자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내쉬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영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수진의 끊임없는 모욕을 어디까지 견뎌야 할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이 밤 공기처럼 차갑게 영자를 감쌌습니다. 영자는 늦은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가슴 속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죠.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이제는 손님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영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문 밖에서 민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이불을 정리했죠. 그래, 들어와라. 민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영자의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 것이 느껴졌죠. 엄마, 사실은 우리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많이 힘들구나. 얼마나 어려운데? 은행 대출이 막혔어. 지금 당장 2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민수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돈이 없어. 알아, 엄마. 미안해. 그냥 답답해서. 민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진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수진이 영자의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영자를 노려보았죠. 어머니, 여보가 말해줬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그래, 민수가 어제 나한테도 말했어. 그럼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죠. 돈 있으시잖아요? 수진의 말투는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나한테 돈 없다고 했잖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내니? 아이고, 정말. 평생 살림하시면서 돈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어디 숨겨두셨죠? 이제 말해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죠. 정말 없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거짓말 아니면 뭐예요? 70 넘게 사시면서 돈 한 푼 없다고요? 그럼 뭐 하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아니, 돈이 있어도 안 주시겠다는 거죠? 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내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돈 모을 겨를이 어디 있었겠니? 너희 학비에 결혼 비용에 다 썼지. 학비요? 여보 말로는 대학 학자금 대출로 다녔다던데 어머니 돈 안 들었대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들은 모르는 걸까요? 그건 민수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돈 있는 거 밝혀지면 두고 보세요. 수진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돈이 정말 없어. 믿어주면 좋겠구나. 믿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돈 없는 씨발려나. 순간 영자의 귀에 수진의 욕설이 꽂혔습니다. 70평생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은 그대로 방문을 쾅 닫고 나갔고 영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려는 찰나였죠. 영자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있었죠. 사실 영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험금과 작은 상가 임대료를 오랫동안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영자만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영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죠.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영자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미숙의 번호였죠. 미숙아, 나 영자야. 좀 만나자. 상담할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끄는 영자의 얼굴에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욕설은 영자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확실히 깨뜨려 버렸고 이제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시간, 영자는 평소와 달리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민수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영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왜 문을 안 열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신경 쓰지 마.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불안해했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죠. 수진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은 갔지만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는 한 여성으로서의 결심이 굳어져 갔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처럼 영자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결단의 빛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걸으며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죠. 목적지는 동네 끝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친구 미숙이 3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었죠. 영자야, 오랜만이다. 어서 들어와. 미숙은 반갑게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미숙은 영자의 얼굴에 깃든 결연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앉아봐. 차 한잔 할래? 그래, 고맙다. 영자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던데. 미숙의 따뜻한 말에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아, 나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래? 얼마나? 은행에 예금이 7억 정도 있고 상가 2채가 있어. 시가로 한 15억 정도 될 거야.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친구가 그런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에 놀랐죠. 영자야, 정말 그런 재산이 있었어? 응.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으로 상가를 샀는데 그게 잘 됐어. 임대료도 꾸준히 들어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아들도 모르는 거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분노의 기색이 어렸죠.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은데? 나 복수하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여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복수라니? 누구한테? 며느리, 그리고 아들. 영자는 천천히 지난 20년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의 끊임없는 모욕과 비난, 그리고 마침내 욕설을 들었던 어제의 사건까지. 미숙은 말없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내 남은 인생,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래, 내 마음 이해해.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미숙은 종이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상속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영자야,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내가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 줄게. 영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면서 영자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을 느꼈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속 숫자들이 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죠. 7억 2천만 원.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2채의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죠. 모두 영자 자신의 명의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걱정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죠. 저기, 어제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괜찮아. 다 잊었어. 영자의 평온한 대답에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운함을 내비쳤을 어머니가 너무 담담했기 때문이죠. 정말요? 화 안 나세요? 그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민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영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죠. 지금 살고 있는 집, 영자 명의로 된 이 집은 시가로 7억 원 정도 되는 꽤 큰 재산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이 집에서 결혼 후 줄곧 살아왔고 언젠가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동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박 사장은 영자를 반갑게 맞이했죠.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집 좀 팔려고. 박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자가 오랫동안 살아온 그 집을 판다니 뜻밖이었죠. 갑자기 왜요? 아드님은 아세요? 아직 몰라. 비밀로 해줘.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할 일이야. 영자의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을 시작했고 영자는 집을 내놓기 전에 새로 살 집부터 알아보기로 했죠. 요즘 새 아파트 많이 생겼던데 그 중에 작은 거 하나 보여줘. 네, 역 근처에 좋은 데 있어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 근처의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현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민수와 수진을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할게. 계약금은 내일 가져올게. 영자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물건들 중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작업이었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영자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죠. 이제 와서 망설이면 안 돼. 영자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수진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고 그것이 영자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죠. 저녁 식사 시간,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와 수진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고 영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점심은 안 드셔도 될 거예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니 기묘한 운명의 장난 같았죠. 그래, 잘 다녀와라. 영자의 담담한 대답에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시어머니가 순순히 대답하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자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영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자의 삶뿐만 아니라 민수와 수진의 삶도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정말 필요한 옷가지와 사진첩,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만 큰 가방 하나에 담았죠. 수진이 친정에 간 틈을 타 영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영자는 현관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영자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들이 마치 영자의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짐을 풀고 천천히 새 집을 둘러보았죠. 작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영자에게 위안을 주었죠. 이제 다음 단계야.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였죠. 미숙아, 나 이사 마쳤어. 이제 집 매각 진행해도 돼. 알았어. 오늘 오후에 서류 준비해 놓을게. 와서 사인만 하면 돼. 영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수진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면 영자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오후 영자는 미숙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준비된 서류들에 차례대로 서명했죠. 집 매각 계약서, 상속 포기 각서, 그리고 재산 관리에 관한 여러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내 재산은 완전히 보호받게 됐어. 아들이나 며느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미숙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나오는 길 영자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자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전화였죠. 10번째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영자는 마침내 전화를 받기로 했죠.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집에 오니까 엄마가 안 계시고. 민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나 이사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라뇨? 그래.
내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집이었어, 민수야. 내 이름으로 된 집. 나 혼자 살고 싶어서 팔았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진이랑 나는 어디서 살아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서린 당혹감이 느껴졌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한 달 안에 이사해. 새 주인이 들어온대. 엄마, 이럴 수 없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죠.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더 이상 너희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무시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한 말들 모르는 척하지 마. 난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고 싶어. 영자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죠. 대신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죠. 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민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팔다니요. 수진이 고성을 질렀습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들어와서 얘기하자.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직 가구가 많지 않은 거실은 썰렁했지만 영자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집이었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왜 너희와 상의해야 하지? 영자의 대답에 수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갑자기 한 달 안에 이사하라니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수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하시면 어떡해요?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왔죠. 모셨다고? 날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욕까지 했잖아. 내가 돈이 없다고 돈 없는 시발년이라고 했던 말 잊었니?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을 향해 충격받은 눈빛을 보냈죠. 수진아, 너 그런 말 했어?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민수에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가 왜 그런 말을 오해해?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어쨌든 난 결정했어. 너희는 한 달 안에 이사해. 그리고 더 이상 내게 기대지 마. 하지만 엄마, 저희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어른이잖아.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영자의 단호한 말에 민수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죠. 이제 돌아가. 나도 할 일이 있어. 민수와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영자를 노려보았고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거예요? 그래. 내 결정이야. 민수와 수진이 떠난 후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영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시간이었죠.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영자는 새로운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영자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죠. 더 이상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침을 시작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영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설립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려 했죠.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었습니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 영자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수였죠.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수.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짐작이 갔죠. 무슨 일이니? 저희 이사했어요. 월세방으로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민수가 말을 이었죠. 사업도 더 어려워졌어요. 대출금 상환도 못하고 있고. 엄마, 정말 도와줄 수 없어요? 영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죠. 하지만 곧 수진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미 말했잖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고. 하지만 엄마, 저희 정말 어려워요.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그 애가 직접 사과하던가.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자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죠. 수진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자존심 상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 영자는 미숙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설립에 관한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카페에서 미숙을 만난 영자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요양원을 세우고 싶어.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요양원 사업에 뛰어든다는 영자의 말이 의외였죠. 요양원? 갑자기 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돈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야. 이제 내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이야. 노인복지시설은 요즘 수요가 많아. 내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알아볼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양원 위치, 규모,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죠. 영자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진심으로 몰두하는 기분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와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영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복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내가 너무 잔인한 건가?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죠. 돈 없는 시발년이라는 말이 영자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죠. 아니야. 이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야.
다음 날 영자는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요양원 설립을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통장을 확인하며 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영자는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시장 근처였죠. 수진은 영자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려 했죠. 하지만 영자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영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수진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 보였죠. 어머니, 잘 지내? 영자의 질문에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네, 그럭저럭요. 민수는 회사에 갔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죠. 어머니는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내. 요양원 사업 준비 중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요양원이요? 그래. 내 재산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세울 거야. 재산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었죠. 흥,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거든. 그걸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돈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럼, 그동안 돈이 있으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너한테 나한테 돈 없어라고 했을 때, 그건 너한테 줄 돈은 없다는 뜻이었어. 영자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럼, 저희가 어려울 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기억 안 나? 돈 없는 시발년이라고 나한테 말했잖아.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어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됐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난 내 길을 가고 너희도 너희 길을 가. 더 이상 상관하지 말자. 영자는 담담하게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영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을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의외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전달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녁 무렵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아닌 수진이었죠. 영자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과는 다른 톤이었죠. 무슨 일이니? 오늘 시장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요. 영자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죠.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영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사과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정말로? 네. 저희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정신이 없었나 봐요. 어머니께 함부로 대해서 정말 죄송해요. 영자는 수진의 말이 진심인지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에 영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서. 결국 돈을 위한 사과였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수진아, 너 정말 이해를 못하는구나. 난 이미 결정했어. 내 재산은 요양원 사업에 쓸 거야. 너희에게 줄 생각 없어.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가족? 내가 나한테 한 행동들이 가족에게 하는 행동이었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 어머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영자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영자의 결단을 지지해주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전, 영자는 미숙과 함께 요양원 부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땅이었죠. 영자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전망도 훌륭하고.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요양원으로는 최적의 장소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바로 계약하자. 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영자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영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죠.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해, 영자야. 내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네. 미숙이 계약을 마친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죠.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요양원 부지를 나오며 영자는 문득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미수가 설계사무소부터 찾아보자. 내 구상이 있어. 영자의 요양원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그들이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죠. 정원 가꾸기, 예술활동,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영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첫 스케치가 나왔을 때 영자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이게 내 꿈이야. 영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미숙은 영자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수진의 모욕에 상처받던 친구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영자야, 너 정말 달라졌어. 이렇게 생기 넘치는 모습은 처음 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놀라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영자는 새 아파트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밑반찬이었지만 자신만을 위한 식사라는 생각에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었으니까요. 들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꽃다발을 영자에게 건넸죠. 오랜만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영자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여 마음이 아팠죠. 밥 먹었니? 지금 저녁 준비하는 중인데.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럼 같이 먹자. 영자는 부엌으로 향했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준비였죠.
영자는 묵묵히 찌개를 저었고 민수는 옆에서 밥을 푸는 등 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정말 어려워요. 대출금 연체되고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에요. 영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죠. 수진이랑도 매일 싸워요. 돈 문제로. 이제는 이혼 얘기까지 나와요.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그렇게 심각해? 네. 수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폭발 직전이에요. 저한테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고 매일 화내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들의 결혼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수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수진이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근데 엄마, 요양원 산다는 게 진짜예요? 수진이가 그러던데. 그래. 이미 부지도 샀고 설계도 시작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모양이었죠. 그럼 그동안 돈이 있으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 보험금과 내가 운영하던 상가 임대료로 꾸준히 모아왔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는 찌개를 식탁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말했다면 너희가 나를 지금처럼 대했을까?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죠. 만약 영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지는 더욱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정말 도움을 안 주실 거예요? 영자는 밥을 떠서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었죠. 민수야,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내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놔두는 거야. 평생 의지하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엄마, 먹자. 밥 식기 전에.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지만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영자는 민수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지친 눈빛이 안쓰러웠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수진이랑 계속 살고 싶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솔직히,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사랑했던 수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특히 어려움 속에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듯 했죠. 엄마, 솔직히 후회돼요.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한 거. 엄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이었죠. 괜찮아.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민수야,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네. 내 요양원 사업에 함께 하지 않을래? 너도 경영 전공했잖아.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정말요? 저를 믿으세요? 그럼 내가 내 아들인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영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를 정리해. 그 애와 함께라면 너도 행복할 수 없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일이었죠. 알겠어요, 엄마. 제가 정리할게요. 그날 밤 민수가 떠난 후 영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죠.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한 결정이 옳은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성애는 여전히 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영자의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요양원 부지를 비추는 오전, 영자와 민수는 건축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었고 건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영자의 눈빛에는 기대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정원이 될 자리야.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꽃도 가꿀 수 있게 할 거야. 영자는 손짓으로 넓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원예 치료가 노인분들께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2달 전 민수는 수진과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수진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처음에 수진은 크게 분노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민수가 양보하면서 일단락되었죠. 이제 민수는 영자의 요양원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민수의 능력이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죠. 영자는 아들이 이렇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던 모양이었죠.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전에는 수진이 눈치 보느라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던 것 같아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일찍 아들의 상황을 알아챘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2사람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죠. 엄마, 요양원 이름은 정하셨어요?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이름이 있었죠. 새봄 요양원으로 하려고. 어르신들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엄마. 저도 그 의미에 동참하고 싶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어머니, 저기. 카페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와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서 있었죠. 우연히 마주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아내를 마주한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었죠. 수진 씨,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은 영자를 향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죠. 잘 지내? 네. 그럭저럭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죠. 옷차림도 소박해졌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로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수진은 서둘러 카페를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영자가 불렀죠. 수진아. 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영자의 부름에 놀란 듯 했죠. 잠깐 앉을래? 민수는 어머니의 제안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단호한 눈빛에 말을 아꼈죠. 수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할래? 아, 네, 감사합니다. 영자는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 영자의 질문에 수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무의식적으로 극적였죠. 괜찮아요. 친정에 잠시 있어요. 일자리도 구했고요. 그래. 어떤 일 하니? 의류 매장에서 일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먹고 살 만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많이 변한 모양이었죠.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영자와 민수 모두 놀랐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저는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너무 무례했고,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죠. 이 사과가 진심인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민수 씨, 당신에게도 미안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죠. 영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수진은 놀란 눈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어머니, 너도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네.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그동안 너무 의존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자는 수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법이죠. 수진도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조용히 이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교차했죠. 영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요양원에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니?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챈 모양이었죠. 네. 아, 그게. 사무직은 한 명 더 필요해요. 영자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영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듯 의아한 표정이었죠. 수진아, 우리 요양원에서 일해볼래? 내가 꼼꼼하니까 행정 업무를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자의 제안이 너무 뜻밖이었던 모양이었죠. 저요? 어머니, 제가요? 그래. 기회를 주고 싶어. 물론 민수와 함께 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면.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전문적인 일을 배울 수 있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민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엄마가 결정하셨다면 저도 괜찮아요. 영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으로 변모하고 있었죠. 영자의 마음속에는 오랜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평화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해. 민수가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거야. 수진의 얼굴에 감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영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뒤에서 민수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아직 어색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원수지간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승리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봄이 오는구나.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영자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찬란한 단풍이 물든 열월의 어느 날, 새봄 요양원의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깔끔하게 단장된 요양원 건물은 마치 오랜 꿈이 실현된 증거처럼 당당히 서 있었죠.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민수가 다가와 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으로 향했죠. 개원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첫 입소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봄 요양원을 설립한 김영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눈치였죠. 새봄 요양원은 단순한 노인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자신의 꿈을 이룬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아들 민수와 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행사장 한쪽에서 안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개원식을 마치고 영자는 요양원 정원에 서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바람은 선선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돌아보자 수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제 수진은 요양원의 행정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생각하니, 네. 이 나이에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의 말투에는 예전의 비아냥거림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나이가 많든 적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으니까요. 이혼 후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요양원에서 일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영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같이 어머니를 모욕했던 사람을 받아주시고, 과거는 과거야. 내가 정말로 변했으니까 기회를 준 거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죠. 이제 앞으로만 보자.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정원의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죠. 어머니, 입소 신청이 벌써 정원에 2배나 들어왔대요. 민수 오빠가 확장 계획을 세워보자고 하던데요.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성공이었죠. 그래, 그렇게 인기가 많아? 네. 어머니의 철학이 담긴 요양원이라 소문이 났나 봐요. 특히 프로그램들이 다른 곳과 차별화되어 있어서 관심이 많아요. 영자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확장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선은 현재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저녁이 되자 영자는 요양원의 첫 입소자들을 맞이했습니다. 10명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영자는 한 분 한 분 직접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환영합니다. 이곳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노부인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에 감사함이 가득했죠. 고마워요. 이런 좋은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해요. 영자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죠. 밤이 깊어가는 시간, 영자는 요양원 옥상에 올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좀 이따 자려고. 오늘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민수는 영자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자지간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강인한 분은 처음 봤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칭찬이 무척 기분 좋았죠.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는 모두에게 긍정적이었죠. 사실 처음에 엄마가 집을 팔고 나갔을 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결국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죠. 인생은 참 묘해.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시련 속에서 깨달음을 얻지. 엄마,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한테 2번째 기회를 주셔서.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죠.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영자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시간들, 모욕을 견뎌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내렸던 용기 있는 결정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봄 요양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자의 삶에 대한 선언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과정이었죠. 복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된 여정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룬 자랑스러운 사업가로 말이죠. 이제 진짜 새봄이 왔구나.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별빛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새로운 봄은 어쩌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겨울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더욱 소중한 봄이었으니까요. 밤바람이 영자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